전자레인지는 거의 마술처럼 작동하는데 기존의 방법에 비해 외부 열 없이 균일하게 음식을 조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자기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 걱정합니다. 전자레인지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나요? 이 동영상에서 우리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의 발명이 우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놀랄지도 몰라요. 과학자 퍼시 스펜서는 마그네트론이라고 불리는 장치에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그네트론은 강력한 전자레인지 방사선을 생성합니다. 실험하는 동안 그는 그의 주머니에 있는 캔디바가 완전히 녹은 것을 관찰했어요. 그때 그는 음식을 요리할 때 전자레인지의 응용법을 탐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실험으로부터 고출력 이동 전자레인지가 음식을 데우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것은 캔디바를 녹인 전자레인지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전자레인지는 특정 스펙트럼의 전자기파입니다. 다른 전자기파와 마찬가지로 전기 및 자기장도 진동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특정 영역에서 파형의 진폭을 추적하는 경우 이 진동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연한 초콜릿 용해의 경우 전자파에 진동하는 전기장 성분이 음식 조리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이 진동하는 전기장이 어떻게 음식을 요리하는지 볼까요? 우리가 소비하는 대부분의 음식에는 물이 들어있습니다. 물은 극성 분자예요. 물 분자의 수소 원자는 서로 104도의 각도로 배치되어 있고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 모두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 분자가 쌍극자처럼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물 분자에 전기장이 적용되면 쌍극자에서 생성되는 토크로 인해 전기장이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전자기파에서는 전기장이 계속 진동하기 때문에 물 분자는 계속 진동합니다. 이 진동하는 회전으로 인해 분자들은 서로 마찰하고 음식에서 마찰과 열을 발생시킵니다. 이제 이 열 발생 개념을 실행 가능한 제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파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전자파를 여러 번 재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이를 반영하여 특정 영역에 국한시키는 것입니다. 이 반사체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속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금속 표면은 전자레인지가 표면으로부터 반사되도록 하며 만약 여러분이 재료 측에 반사체를 하나 더 두면 반사는 계속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자기 방사선의 에너지를 용적 안에 트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파 에너지를 트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공동공전이라고 불리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또한 전자파의 강도를 증가시킵니다. 스탠딩 웨이브의 단순화된 접근 방식을 이용한 공동공전의 개념을 같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스탠딩 웨이브는 시간에 따라 변동하지만 공간에 전파되지 않는 정상파입니다. 이 두 개의 파형 애니메이션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스탠딩 웨이브가 일반 진행파와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폭이 동일하고 주파수가 동일한 두 파형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 때 형성되고 서로 겹칩니다.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 두 개의 전자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일시 중지하겠습니다. 파형이 180 상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전자파를 모두 추가하면 완전히 취소됩니다. 이제 이 순간에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그 결과는 더 큰 사인파 모양의 곡선입니다. 한 번 더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훨씬 더 큰 사인파가 출력됩니다. 이 세 가지 경우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전자기파가 이동하지 않고 제 위치에서 진동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반대 방향으로 두 개의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실제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파가 금속 표면에 반사되는 방식을 이해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파형이 반사체를 만나면 파형이 재료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사파와 입사파 사이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반사파는 사실 반사체가 없다면 앞으로 이동했을 파형입니다. 우선 그림과 같이 이 가상의 부분을 180도 접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재료 측면에서
반사체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반사되어 제3의 파형이 생성되고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및 두 번째 파형의 교차점에 두 번째 반사체를 유지하면 반사 후 생성된 세 번째 파형이 첫 번째 파형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기발한 배열입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반사체를 이렇게 배열하면 우리는 반사되지 않은 많은 파형과 혼돈 대신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두 개의 파형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를 알아내면 그것은 스탠딩 웨이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재료와 반사체 사이의 거리가 반파장의 정수 배수일 때 스탠딩 웨이브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폐쇄 구조물의 치수는 이러한 파형의 파장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부엌에 있는 전자레인지의 공진기 길이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파장의 정수가 배로 될 것입니다. 이 시각을 통해 스탠딩 웨이브의 일부 포인트는 높은 에너지 강도에 있고 일부 포인트는 제로 강도에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 때문에 전자레인지에는 많은 점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차갑고 다른 것들은 뜨거울 거예요. 치즈를 사용해서 여러분은 부엌 전자레인지의 차갑고 뜨거운 점을 입증할 수 있어요. 잘게 썬 치즈를 전자레인지에 1분 동안 보관하세요. 일 분 후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몇 개의 뜨거운 점이 있는 치즈 표면입니다. 그러한 뜨거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가 음식을 불균일하게 요리합니다. 간단히 말해 전자파를 보다 효율적으로 트랩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한 공동 공전 기술은 차갑고 뜨거운 점을 생성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날 전자레인지는 음식이 고르게 요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전 접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파를 생성하는 구성 요소는 마그네트론이라고 합니다. 마그네트론은 전자파를 사방으로 방출합니다. 파형이 1차원으로 전파되도록 제한하기 위해 마그네트론이 도파관에 부착됩니다. 도파관에서 파형은 조리실로 들어와 음식을 데웁니다. 또 다른 문제는 마이크로파가 음식을 데울 수 있는 유일한 전자파인지 아니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파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전자파는 음식을 데우는 기능이 있지만 특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파형이 긴 파장으로 우리의 음식을 쉽게 통과할 수 있어 많은 에너지를 음식으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또한 스탠딩 웨이브를 받으려면 대형 장치가 필요합니다. 파형이 짧은 파장은 음식 외부 표면에서 더 빠르게 흡수되어 고르게 익힐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따라 침투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깊이 요리하고 싶다면 불가능한 매우 높은 동력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자파 범위에서 모든 실용적 목적을 위한 허가가 요구되지 않은 적절한 주파수는 2.45GHz였습니다. 오븐에 의해 생산된 강력한 마이크로파는 우리가 전자레인지와 직접 접촉하게 되면 인간에게 위험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전자레인지에 의해 생성되는 전자기 방사선은 항상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절대 연소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자레인지의 전자기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우려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전자레인지로 가열하는 것이 왜 기존의 가열 방식보다 우수한가 하는 것입니다. 전자레인지가 음식에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은 겉뿐만 아니라 속도 조리됩니다. 또한 기존 방식보다 빠르게 음식을 조리합니다. 대류식 음식 가열 방식은 아웃사이드 인입니다. 이것은 열 에너지가 외부로부터 내부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방법은 경우에 따라 유용할 수 있습니다. 표면이 바삭바삭하고 내부가 부드러운 또는 베이킹 음식이 필요할 때는 대류 가열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식 전자레인지는 베이킹 목적을 위한 대류 옵션을 제공합니다. 전자레인지의 물리학을 완전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떠나기 전에 레식스 팀의 일원이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